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우리 예산군의 장승과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많은 우리 예산군의 미래와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방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우리 군은 멈추지 않고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은 군민 여러분께서 가장 체감하고 계신 7가지 핵심으로 추려서 성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정 규모의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우리 군 재정은 마침내 1조 원 시대에 들어섰고 대규모 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군정 전반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로 인구 소멸 위기 대응에서 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선 8기 동안 우리 예산군은 3년 연속 인구가 늘어나는 흐름을 이어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학교 부분 23년 7월 30여 년 만에 1만 5천 명을 넘어섰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만 9,46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셋째, 원도심의 회복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예산 시장은 9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점포와 재창업 중간으로 상권을 다시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대입니다. 60개 기업 유치 1,121개의 일자리가 창출하였으며 인선 8기 동안 21개 기업 총 1조 5,049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냈습니다. 충남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시군 가운데 투자금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예산군이 5번째입니다. 군 지역에서는 저희 예산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결과를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증가가 아니라 셀트리온, 첨단 부품 분야 등 우량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 결과이며 투자 규모와 질적 수준이 모두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신성장 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우리 군은 아랍에미리트 투자사인 하이티와 사교육 소재 UI 헬리콥터와 함께 5천만 달러 약 7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합작 법인이 설립되고 예산 공장 부지 내에 무인기 드론 제조 공장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외자 유치는 예산군이 바이오,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항공, 무인기획 산업에서도 미래 산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해외 자본과 기술을 지역 산업 생태계로 연결한 매우 상승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다섯째로 수건사업 해결입니다. 가치 내포역 신설사업은 지난 9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절차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군과 도, 국가철도공단이 함께 꾸준히 준비해온 노력들이 이제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랜 기간 지연되었던 덕산 온천 관광지 숙박시설 조성 사업이 최근 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그룹이 투자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지난 11월 24일 저희 예산군과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후반이 정식으로 업무 요약을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이용객 감소로 활력이 떨어졌던 벽산 온천 관광지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능 면에서 온천 휴양지를 넘어서 마이스와 웰리스가 결합된 관광지로 경쟁력을 다시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오랜 기대를 모아온 수건 사업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도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지보건 서비스의 실질적인 확장입니다. 어르신, 보훈, 아동, 청소년 분야 전반에서 지원이 넓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소아 청소년과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는 8년 만에 소아 청소년과 진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타 지역에서 1시간씩 이동해야 했던 부모님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고 저희 예산 종합병원에서도 소아 전용 병상을 마련해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포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에는 이재민 762명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과 의료, 급여, 한시 지원 등 여러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아 청소년과 진료 재개로 일상적인 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이재민 지원 역시 여러 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서 신속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 덕분에 우리 군의 보건복지 서비스 전반이 국민이 체감할 만큼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재난 안전 대응 능력의 강화입니다. 지난 7월에 기록적 폭우 속에도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하천, 급경사지 정비 등 선제적 대비를 강화해 온 것도 있지만 소방, 경찰, 군부대, 자원봉사단체 등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힘을 보태주신 덕분입니다.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협력으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무엇보다 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하천 배수로, 급경사지 등 취약 기관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 예경보 체계에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어떤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갖춰가겠습니다. 민선 8기에 남은 반년 남짓한 시간을 완결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챙기겠습니다. 특히 관광, 문화, 산업, 경제, 생활안전, 복지, 보건, 문누시용 활성화 등 우리 군의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은 단순한 완공이나 집행을 넘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변화로 연결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예산에 살아서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이기론 위원님을,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조언은 큰 힘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의 산정 기준과 지방채 변경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집중호우로 예산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경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해
9,450여 명에 297억 4,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복구비로는 310억 원을 편성해 대응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 예산에 무기전 재발 피해를 방지를 위해서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188억 원, 군비 98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수해복구비에 우선 대응하다 보니 중앙정부와 충남도로부터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약 466억 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국세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되면서 24년도 제309회 정례에서 위에 동의를 받았던 6개 사업 약 349억 원의 지방세는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또 일반 회계에 예탁, 저출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우선 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유지해온 채무 제로 기조를 가능하며 이어가고자 했던 점과 기금 특별회계, 잉여금 등을 우선 활용해 최대한 차익을 밀어왔던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재정 여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위에서 어렵게 동의해 주신 지방세 발행 계획을 조정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승인해 주신 6개 사업 가운데 1개 사업, 내포,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보시매입은 어렵게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군비로 매입을 완료했고요. 2개 사업, 지금 삽교의 스마트팜, 반다미 체육센터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으로 이원하는 상태입니다. 기존 승인했던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업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급성이 낮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과 8월 준공이 예정된 시급한 사업들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조정했으며 발행 총액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세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지만 부득이 추진하게 된다면 군의회와 우리 질의해 주신 이상 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이 있으면 더 질의를 받기도 하고요. 이 약속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예산권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내년에는 더 나은 회복과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고청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청 질문은 일반 일자 형식으로 본 질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고청 질문 있으십니까? 네, 우선 우리 군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론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포부를 갖고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매진해온 그 부분을 지금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월 전 밝기가 남았지만 군수님의 또 뜻한 바에 그 공약사항이 있으라 믿습니다.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을 제가 61개 정도 공약을 저희가 군수 되기 전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합니다만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한 군데를 뽑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전부 다 우리가 공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공약사항 외에도 제가 분석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제가 차마 몰랐던 또 꼭 필요했던 또 돌발 변수에 대외 변수에서 갑자기 생기는 예산 분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다소 발생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보람도 느꼈고 우여곡절 속에 또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 분해 수건 사업, 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 이것을 해줬을 때 주민들이 정말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왔었을 때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장기적인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근시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사업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건 그대로 이해를 해 나가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또한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재정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헤쳐나가는데 저희 집행부는 슬기롭게 지금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야만 그런 것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특별히 잘했다라는 공약 대표적인 거 하나를 찝을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 덕분에 또 의원님들 덕분에 예산 분에 고르고 좀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발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네, 군장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 파워 갖고는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8만 5천여 명의 예산군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이끌고 오셨지만 희노애락이라는 그 글귀가 문득 떠오릅니다. 2023년도 3월에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고 미제 상태로 남아 있지만 그 2년 후인 2025년도 7월에 뜻하지 않은 또 수마를 통하여 비패를 입은 우리 수재민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군의 공직자분들과 또 우리 예산군의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수재민들에게 미력 하나마 미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남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라 믿고 우리 최대구 군수님이 내세웠던 캐치플레이즈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 분명코 큰 금자탑이 되라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군수님의 그 무한불성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행복과 웃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잃어버린 웃음,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예산 국민들의 그 나날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기간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수 의원님 본청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기론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61개 공약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시고 또 추진해 오셨는데 그 중에 61개 공약사항 중에 아마 골프장 조성 문제도 공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3년 6개월의 임기를 지금 지나고 계시고 이제 6개월만 남았는데 아마 6개월 내에 골프장 조성이라는 것은 6월이진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도 곳곳에서 아마 저희 광시 지역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법과 제도에 맞지를 않아서 군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인근 청양이나
홍성도 아마 골프장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법과 제도가 물론 다 100% 충족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골프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남은 임기 내에 노력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하게 제가 골프장 조성 결과가 있잖아요. 공연하게 있는지 않은 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골프장에 대한 의지는 제가 강한 사람입니다. 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서의 어떤 기대를 바라든가 그와 같이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지금 박준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또 골프장 식구장분들께서 많은 저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가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전문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너무 제가 군수로서의 권한을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안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된 논의되는 부지들이 적합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대전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도 언혹스럽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군수로 6개월을 나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골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전국에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골프 인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이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이것이 성공할 거나 안 할 거냐에 대한 평가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사업자들에게 그분들이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예산을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법규가 맞으면 지금도 저는 골프장을 짓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지금 대표적으로 우여곡절 대표에 지금 나이로짜리 골프장이라는 가능한 게 있습니다. 내부 신도시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반내에 이곳이 열시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불이 꺼진 도시가 되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경관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내부 신도시를 가면 이 멀리서부터 보면 화려해요. 그 주민들도 이웃도 제가 만나봅니다. 사실을 하시는 분들도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것은 항상 양면에 문제가 같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박준수 위원장님 말씀을 아주 제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여건이 되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 보면 저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한다 보면 한번 시도해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회의장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법정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지금 약 348억 9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차입선이 우리
지방대는 공대에서 63억 원을 차입하는 거로 있잖아요. 근데 이 63억 원은 이자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고 우리 금고에서는 3.61%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자율 조정을 좀 좋은 금고랑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제는 지방채를 저는 안 흔들 수 있으면 안 흔들려고 내년에도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저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흔들면 이자가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흔들려고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지방 교부세, 우리 보통교부세를 저번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장들 오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를 좀 늘려주겠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4년 내내 보통교부세가 이 수치 제가 정확하게 이해 안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건 뭐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줄어버리다 보니까 사업들을 진행하던 것들을 안 할 수 없고 또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이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SOC 대형적인 사업들 우리가 해놓고 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매칭해서 가야 될 부분들을 미루다 보니까 한 446억 정도가 지금 뒤로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를 얻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이 사업 문제 저희들이 또 내년에 우리가 진행을 해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딱 결정했으니까 이건 가야 된다. 이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후년에 할 일이 있고 그 시기를 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보면서 지방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첫째고요. 지금 금리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협 중앙에서 이자를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농협 중앙에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계약을 하나요? 제가 재고를 할 정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협 중앙회나 농협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있고 우리 또 예산 공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것을 제가 조정을 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시게끔 제가 이자 부분을 조정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년에 못한 이 지방채 발행사 내년에는 우리 차질 없이 계획성 있고 우리 국민 눈높이와 함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5.17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호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아까 이상호 의원님 답변에 우리 반다비 체육관 2월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반다비 체육관이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면 사회와의 많이 단절이 된다는 소식지를 접하고 제가 5분 발언을 시작했고 평생학습관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이 건립이 되므로써 우리 장애인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관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제가 행정감사나 부서 질문에도 계속 반다비 체육관이 설립이 되면 그 한 칸에다가 가족들, 우리 장애인 가족이 보면 17,000명, 우리 장애인들도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또 가족들과의 교류도 하고
해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끔 그 한 편에다가 평생학습관 한 편을 달라라고 말씀을 계속 부수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반다비 체육관을 말씀하시길래 교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꼭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장애인 가족들이 예산군에서 건강하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편을 평생학습관 한 편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정승 의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도 이것은 제가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약이었고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시급하죠. 또 시각이나 농화나 여러 가지 그쪽 분들 때문에 반다비 체육관을 이제 우리가 국무부에 의해서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 지어지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 제가 다시 지시를 그 안에 공간을 지금 대충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생학습관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갈수록 이 부분이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포 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포에 지금 복합문화센터, 복합복지 센터를 지금 혁신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충남도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대화 중입니다. 그 안에 내포에 있는 분들한테 평생학습 문제, 또 아이 돌봄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우리 공간을 만드는 것도 내포 쪽에 하나를 또 좀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이쪽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도 아까 반다비 체육관 지으려면 그래도 또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상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그동안에 각 12개 읍면의 문제가 뭐냐면 역대 어떤 이 민선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치적사 기회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에 가면 요구 사항들 중에 뭐 지어달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저주는 좋은데 그 활용면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의 한 단체가 그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것만 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번 본 예산을 우리가 지금 또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우리가 수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짓기만 할 거냐, 그러면은 인구 8만 3천인데 그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필요하고 중년들이 필요하고 지금 한국 골프장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요구에 의해서 계속 짓고 있어요. 사후관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체육관도 자체 관리하는데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그런 부사장님들한테 얘기했지만 건물 남는데 체육관 남는데 시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모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어제죠? 동사 문화 그거를 시간을 조정을 해서 같이 써가면서 슬기롭게 해나가면 그 큰 건물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평생 학습관 문제에 대한 절실한 문제도 우리 가족체육과인가요? 주민복지과요? 교육체육과가요? 교육체육과 이런 부분들 제가 봤던 지금 이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시간대로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론 의원님. 네, 이기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방채 발해는 넉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수께서 이야기했듯이 제 자신도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드렸지만 공약사업 내지는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그 편익시설 내지는 국민을 위한 그런 도시라면은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자도 당연히 나가게 돼 있죠. 거듭해서 말씀드리자고 보면은 남은 기간 동안 군수님이 공약 내지는 사업을 펼치면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을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그런 부분을 교부세를 잘 또 좀 많이 받아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 보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사업들은 다 하고 싶다니까요. 다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의원님 혹시 관심 있으신 분야는? 아니요. 군수님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실 못하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예. 근데 혹시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갖고 있다면은 물론 재정이 문제겠죠. 근데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다가 보면은 어차피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뭐 시행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이 다 시급한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강남체육관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빨리 해야 돼요. 저거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저것도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재정 투입하는 현황은 나중에 차후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뭐 의원님이 빨리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얘기해주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역 내지는 군을 돌아다니며 보면 좀 군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설물이 있으면서도 조그만 지혜를 갖고 있다고 보면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뭐 재정이 넉넉하면야 뭐 반드시 지역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군수님 의지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또 신중을 기해셔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 이정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평생학습관 뭐 전부 다 뭐 사실은 필요한 사항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수님께서 좀 더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부서와 함께 국민을 위한 그런 기준이 맞고 지방채 발행도 중요하지만 않고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이기로 의원님 말씀이 참 저는 되게 감사하죠. 저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주시는 얘기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때 게이트볼이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서 대순을 마지막으로 12개 운영에 게이트볼장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위에 지붕까지 다 해서 냉난방 잘 되게끔 다 해놨는데 어제 그저께 그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게이트볼 회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210명이라고 예산부 전체 회원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파크골프나 일종으로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재정 투자 투입하는 그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 그럼 210명 위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회기가 지금 회기 중이라서 부산에 바빠서 지금 제가 지금 못하고 있지만 210명이 12개 게이트볼장에서 활용을 나눠보면 한 게이트볼장에 한 20명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사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몇 년이 지났을 때는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또 우리가 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군에 있는 수많은 건물 포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지금부터 고민 안 하면은 5년 후 10년 후는 정말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을 때 그때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요새 우려가 저는 아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혼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서 저는 자주 의원님들 사석에서 많이 뵙지만 군을 걱정해 주시고 권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다 보니까 15개 시군들, 오늘 다 시군들이 다 우리 예산 돈을 부러워합니다. 아까 이론의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거망도 보거나 절대로 허투루 행동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끝나는 민선 발의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끝까지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서 예산 국민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소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